안녕하세요, 홍서준입니다. 오늘은 강남 일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33평형 아파트인데 다른 포트폴리오나 제 포트폴리오만 봐도 다 간접등에 다운라이트에 모던한 플랜으로 많이들 공사하시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클래식이 좀 같이 공존하게 설계를 했어요. 고객님과 이제 충분히 상의 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간별로 또 디자인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들을 좋은 팁과 함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단층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중문이 반필수적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짧기 때문에 중문을 하면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그레이 60%에 베이지 한 40% 정도 들어간 색상 톤으로 해서 영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발렌 디머라고 하는 필름을 감았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무드 베이지, 그레이와 베이지가 섞인 컬러로 눈을 먼저 좀 편안하게 했고요. 또 현관에 전신 거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붙박이장이나 또는 신발장 도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전신 거울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신 거울을 너무 크게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밖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현관은 가로는 한 45cm에 높이는 1.5m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넓게 광각으로 보실 수 있어서 전신 거울을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입구방 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먼저 마루를 헤링본으로 깔았어요. 클래식의 대명사죠. 월넛의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딱 잡아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는 LX 디아망 퓨어 화이트로 좀 밝게 갔고요. 주등 같은 경우를 펜던트 등으로 대체를 했어요. 보통 30평형대 방은 LED 출력을 60W 정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전구 출력값이랑 에어컨 위에 들어간 간접등 조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광량을 70W로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밝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확장부의 이런 자투리 공간은 뒤쪽에 단열을 하고 가구 말고 목공으로 선반을 짜서 현관문하고 같은 필름을 감았어요. 눈이 편한 그레이 톤의 이제 쿨톤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 위쪽에 다운라이트를 해드려서 피규어 같은 거 전시하셔도 되고 알뜰하게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이런 공간들 만들어 드렸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유행이 시작된 비앙코 패턴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1200에 600 사이즈 타일이거든요. 이런 대형 타일을 쓰고 설계를 했을 때 주의사항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프렌치 클래식 장을 사용을 하실 때 색상을 좀 밝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현장용어로 매도시라고 하거든요. 이 타일이 시작되는 라인하고 욕조 옆면에 들어가는 이 타일 라인, 그리고 바닥에 이어지는 타일 라인까지 다 라인을 맞췄는데, 이 라인을 맞추기에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 보면 타일이 1.2m 사이즈다 보니까 물매가 안 잡혀요. 그래서 기술진과 이제 협의하실 때 레이저를 띄워서 물매를 잡으면서 배수구 유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클래식 타일이나 또 클래식 장을 사용을 하실 때는 무광 셰틴 수전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평월도가 적어서 이런 클래식 느낌을 구현할 때 빛 번짐이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맞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공용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방하고 다르게 공용 공간은 정말 모던하게 패턴을 짰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그랜드 텍스처 광폭마루를 사용을 해서 딱 표준, 하지만 정갈한 이런 패턴의 마루를 사용을 했고, 다운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몰딩 도배가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한 요소들인데 요즘은 이게 기본입니다. 광량 같은 경우는 140W를 맞춰놨어요. 6회로로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분위기 전환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조명을 제어해서 쓰실 수 있게 했고요. 주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35년 된 아파트고요. 이쪽에 AC 블럭이라고 하는 벽체가 쭉 있었습니다. 요걸 전부 철거를 하고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CBT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을 해서 측면까지 졸리컷을 사용을 해서 디테일을 한번 잡았고요. 설계할 때 체크하면 좋을 점 한번 설명해 드리면, 대면형 주방을 설계할 땐 통로가 가장 중요해요. 보통 설계할 때 잡는 통로가 최소 80cm 이상,
지금은 딱 봐도 1.2m 이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용량이 큰 일반 냉장고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 설계를 했고, 메인 조리 공간 같은 경우는 80에서 85만 두셔도 충분하시거든요. 너무 넓으면 수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동선이 너무 길어져서 주방이 피로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에서 90 정도만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대면형 주방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작업 효율성이에요. 조리대야 당연히 아일랜드가 크니까 많이 요리할 공간은 있으실 거고, 소형 가전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대 옆쪽으로 소형 가전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메인 가전이라고 하는 밥솥, 전자레인지는 하부 쪽에 고객님과 상의를 해서 매칭을 했고, 이번 한솔마을 현장 같은 경우는 다 수입 가전이 들어갔어요. 밀레 인덕션 들어갔고, 밀레 식기세척기도 들어가서 앞에 패널을 주방과 같은 도어로 똑같이 맞춰서 제작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안방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까 입구방하고 마찬가지로 펜던트 등을 주등으로 잡았고, 서브 등으로 에어컨 등박스 상부에 간접등을 잡아드렸고요. 이쪽이 나름 메인인데, 고객님과 상의 후에 내고자 한 느낌이 뭐냐면 가벼운 느낌을 좀 주려고 제작 가구지만 기성 가구처럼 시공을 해서, 화장대 같은 경우는 마루색과 패턴을 맞춰서 가구 패널로 지금 마감을 한 거거든요. 상판을. 느낌이 참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은 헤링본으로 시공을 했고, 또 이번 오브제 북유럽풍의 목공 작업을 통해서 밴딩 유리와 픽스 유리, 그리고 터닝 도어를 사용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느낌을 내는 이런 가벽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고객님께서 안방에서는 자고 일어났을 때 북유럽풍의 전경을 느끼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 멋진 공간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입구 같은 경우는 또 발렌 블랑 필름을 사용을 해서 액자 전시할 공간이에요. 고객님께서 콘솔을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던하지만 클래식으로 가기 전에 멋스러운 느낌을 한번 냈고, 이번 현장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공간별로 모던도 들어가고 클래식도 들어갔는데 어지러운 느낌 없이 잘 조화롭게 했거든요. 색상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60%에 베이지 40% 이런 패턴을 사용을 하면 전혀 어둡지 않고 눈이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이 11년 차인데 인테리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실력은 다 좋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 집을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현장 고객님 같은 경우는 현장이 강남인데 집이 전라도 광양이세요. 카톡으로 매일매일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고, 제가 마루 샘플 고르시라고 추천하는 거 별표 쳐서 택배까지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집이 잘 나와요. 고객님들께서도 상담 진행하시는 담당자분 많이 괴롭히세요. 감사합니다.